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붕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선 8기도 이제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문 의약품 완제품을 생산하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역의 한 향토기업입니다. 50년 동안 부산을 지켜온 향토기업이 이번에 약 500억 원을 들여 공장 증설에 나섰습니다. 이원 투자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저희가 향토기업으로서 사실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많은 전문 인력들, 고급 인력들이 사실 수도권에 다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부산까지 잘 안 내려오려는 연구소장님도 사실 수도권에 계신 분을 저희가 모셔오느라고 굉장히 참 노력을 했고, 그래서 어떤 시 차원에서는 그런 인력 수급에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민선 8기 반환점을 돌면서 현장을 찾아 민생경제 챙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이곳과 양해각서를 맺고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산의 고용률이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영업이나 건설업이 대단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존 견실한 중견 중소기업들이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또 제조업들이 첨단 제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시는 투자 유치와 기업 규제 개선 등 지역 전략산업 기반의 기업들과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형으로 성장 가능한 우수 소상공인과 대규모 투자 유치 현장도 잇따라 찾습니다. 한편 서부산권 장기 수건 과제였던 엉궁대교, 대저대교, 장락대교 등 동서 경제 동맥을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방향을 현장 중심으로 직접 챙기고 지역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구 신평일동 행정복지센터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어울린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30여 년 넘게 써온 낡은 동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동사를 맡는 센터 직원과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고 쾌적한 사무공간, 막바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입니다. 일부 센터는 이미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새 둥지를 만든 신평일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800여 제곱미터의 규모로 도시재생사업 국비 10억 원을 합해 모두 1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는 이용하시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이 넓은 공간으로 또 좋은 공간으로 왔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 또 복지 서비스도 다 잘 이용하시고 또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과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진정한 우리 동네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건물 2, 3층에 자리합니다. 1층은 기존의 치안센터와 공동 육아 나눔터가 자리 잡습니다. 또 4층과 5층은 마을건강센터와 일자리 근로자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주차장은 16면으로 지상과 지하로 구분돼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건물 옥상과 일부 외벽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친환경적이라는 점입니다. 사구 신평 1동의 인구수는 15,000여 명. 공단을 끼고 있어 젊은 직장인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울림센터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센터는 오는 23일부터 행정 업무를 시작합니다. 주민들은 새 동사가 단순한 행정 업무만을 보는 곳이 아닌 주민들의 문화 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진정한 동네 사랑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신항에서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가덕신공항과 연계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향후 부산이 동북아물류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동부가 물류 거점 조성의 핵심 인프라인 부산 신항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조기 착공했습니다. 김도읍 국회의원에 따르면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1조 4천억 원이 투입돼 부산 송정나들목에서 동김해 분기점까지 12.8km 4차로 규모입니다. 현재 부산 신항 나들목에서 동김해 분기점까지는 40분가량이 소요되지만 도로가 개통되면 10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사는 3개 부분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부산 신항과 화목 나들목, 동김해 분기점이 신설되고 교량 13개와 터널 3개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좋죠. 길이 생기면은 그만큼 다양한 루트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사들은 이 시간 같은 게 많이 또 이 도로가 많이 차가 많이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좋죠. 지금은 이 도로를 타야 가락대로 타가지고요. 대동 안 가려면 동김해로 빠지는 데 있거든요. 한 700m 먼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양산으로 해가지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래 하면 양산으로 갈 필요 없죠. 이쪽으로 갈 필요 없죠. 섰다 가는 것보다는 꾸준히 가는 게 훨씬 기름이 덜 먹기 때문에 보통 고속도로 많이 탑니다. 대형차들은. 해당 구간이 개통되면 물류비 절감과 출퇴근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절되는 마을 진출입로 개선 등 잔여 공사는 2032년까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사후의회가 지난 정례회에서 제정한 한 조례에 지역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환영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조례일까요?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구의회는 지난 제300회 정례회에서 새벽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출근 시간 전에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 최초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이례적으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들의 그 바람은 출근 전에 운영하는 어린이 병원을 만들자는 제2회 사주민대회 요구안으로 모아졌습니다. 부산에는 일반 어린이 병원 중 시간 외에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하는데 주로 휴일에 집중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새벽별 어린이 병원은 이름처럼 이른 아침 문을 엽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일찍 진료를 시작하는데 지정된 병원은 지자체가 의료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새벽에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던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그리고 출근과 그리고 아이의 양육이라는 두 가지를 다 지켜야만 했던 맞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공공보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고요. 주민들은 이 조례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 소아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희망했습니다. 또 사구에 대해선 병원 지정을 위한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사구 여성회는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주민 1,200여 명의 서명을 받고 사주민대회를 열어 주민 요구안으로 채택해 구와 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운 여름철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강서구 도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 4곳이 다음 달 일제히 문을 엽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운영기간과 운영시간 모두 늘어날 예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는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린이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명지 근린공원과 울림공원, 신호공원, 지사공원에 자리한 4곳입니다. 지난해 이용객은 2만여 명, 하루 평균 700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7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립니다. 물놀이장은 40분 운영 후 2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됩니다. 이용 대상은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로
안전 기준에 맞춘 물놀이 기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최근 평상형 그늘막과 접이식 그늘막 등 40여 개를 물놀이장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을 넘어 아시아의 대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로 떠오른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빅키가 개막작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빅키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비행사인 엄마를 잃은 한 소녀. 그와 함께 생활하는 로봇은 선생님이자 보호자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우주로 떠난 소녀, 그리고 소녀를 기다리는 로봇의 이야기. 올해 빅키 개막작인 우주소녀와 로봇은 무성영화의 스타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빅키가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예산은 줄었지만 상영 편수는 44개 나라 173편으로 지난해보다 60편 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 장편 영화가 8편이나 공개된다는 겁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AI로 만든 영화도 첫 선을 보입니다. 고등학생들이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AI 작품을 만드는지도 현장에 오시면 저희가 직접 또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구성 속에서 특별전들의 또 다양한 배치를 했다. 올해 야외 체험 행사인 놀이터는 먹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주제로 한 창의 체험거리도 관심을 모읍니다. 이 밖에도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스쿨 심사단이 처음 도입되고 레디액션과 한국 단편 영화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별빛상도 신설됐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이 어린이 청소년 가족 어르신 세대까지 다 같이 온 가족이 도란도란 이럴 수 있는 행사가 있을까요? 네, 그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빅키는 누리집을 개편해 티켓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영 공간을 넓혀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영감과 공감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20살이 된 빅키는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인 이곳 영화의 전당에서 그리고 15일부터 19일까지인 사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열립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민자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량이 적어 적자가 나면 이를 부산시가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통행료 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의 민간 유료도로는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습니다. 올해 부산시가 민간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주는 재정지원금은 850억 원에 달합니다.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줬는데도 재정을 지원하는 이유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계약 때문입니다. 예상 통행료 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시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지나가거나 출퇴근 시간 할인해 주는 것도 차액분은 부산시 재정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이 내는 통행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절차가 도입됩니다. 민자 유료도로의 통행료 결정에 관한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안대교를 제외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은 통행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간 사업자와 실시 협약에 따라 결정돼 왔습니다. 현재는 이 재정지원금의 형태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그동안은 부산시 의회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이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통행료 조정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함으로써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 내어주는 어떤 재정지원금이 보다 투명하게 밝혀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만덕 센텀간 지하 고속화 도로를 비롯해 신백양터널까지 앞으로 부산의 유료도로는 더 늘어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제2철 수순으로 출발선상에 놓였다는 보도했었습니다. 여기다 가덕 신공항 기반 조성 예산까지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의지는 있는 걸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책사업이자 부산 지역 수건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 국토교통부가 입찰 조건을 맞추지 못한 업체의 탈락을 확정지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기반 조성 예산마저 절반가량 불용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부산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가 추진 의지가 있는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42군데의 기반 시추 조사를 벌여 공사 기간을 제한했는데 국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철수했다면 해당 업체에게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히 42곳의 기반 시추 조사를 하고 84개월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한 곳도 조사를 하지 않고 108개월을 제한을 하면서 빠져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개항 시기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이 분명히 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 측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1년 이상 지연이 되게 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조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의원님 지적대로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부처 간에 면밀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기반 조성 예산 9,600억 원 중 5,200억 원이 불용 처리됐다며 향후 대책과 진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국토부와도 협의를 하지만 기재부와도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신속하게 로드맵을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기재부에서도 내년 올해 추경과 관련해서 감액되었던 예산을 내년에 충분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측은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관계 전문가들과 또 저희 기술자들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 중에 있고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은 시간 내에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의 배신감이 큰 이유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단지 공항 하나 짓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부산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앞두고 시민환경단체 활동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추진본부가 시민포럼을 열고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국립공원 지정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금정산에 살고 있는 생물은 1,700여 종. 이 중 세계 유일종인 꼬리치레 도롱뇽 등 멸종위기종만 13종이 있고 100여 점의 문화자원과 60여 곳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금정산이 국립공원의 지위를 얻는 데 필요한 자격은 차고 넘칩니다. 시민들은 10만 명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국립공원 지정을 염원했고 지난 2019년 시가 정부에 건의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앞둔 시민들이 다시 모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관련 기관의 행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국립공원 공단 관계자는 금정산이 도심에 둘러싸여 난개발로 인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나 국가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는 것은 국립공원이 지금까지 지정이 됐지만 이렇게 비보호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높은 개발 압력하고 이제 훼손 위험에 좀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는 이 도심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예, 특히 백양산 쪽으로 가보면 거의 이제 그 도시가 끝나면 바로 산으로 시작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 있어서 국립공원으로서 좀 통합 관리가 좀 시급한 시점이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보존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립공원 내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는 물론 장기적으로 바다를 포함한 국립공원 구역의 확대를 위해 범시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은 사실은 도시로서는 엄청나게 발전했고 또 세계적인 범어사도 있지만
보호지역과 관련된 또는 보호지역과 관련된 그 가치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역할을 하지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금정산 국립공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이용보다는 좀 더 보존에 좀 더 중점을 두시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는 24번째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결의했습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산림청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심의만 남았다며 늦어도 10월쯤 발표가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500병상 규모의 동국대병원이 들어섭니다. 서부상권의 수건이었던 첫 대학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동국대학교,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손을 잡고 명지 복합 메디컬타운 조성에 나섭니다. 핵심 시설은 500병상 규모의 동국대 병원입니다. 명지 국제신도시 내 6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학병원을 비롯한 시니어 레지던스, 국제명상센터,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섭니다. 대학병원 위쪽에는 15,000평 규모의 외국 교육기관 부지가, 옆으로는 대규모 주거단지, 호텔 등과 가까워 15분 도시 구체화도 기대됩니다. 부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산권은 명지 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지만 종합병원급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명지 메디컬 타운은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기온은 약 23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이 더운 만큼 얇고 통풍이 잘 되는 복장을 챙기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